안녕하세요. 사투리연사입니다. 저는 주로 위, 대장, 소장과 같은 소화기계 질환과 척추 관절과 같은 근골격 질환을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근골격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이라고 하는 것은 뼈, 관절, 근육, 인대와 같은 부위를 얘기합니다. 흔히 목, 어깨, 허리, 무릎이 아프다거나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 무릎 관절염 이런 질환들이 근골격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근골격의 기능은 운동에 관한 것, 그러니까 내 몸을 움직이고 힘을 내고 무게를 버티는 것입니다. 인체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겠지만 여러 계통이 결국은 근골격을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몸을 아무런 도움 없이 내 뜻대로 움직이기 위한 것이죠. 간단하게 보면 우리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근육의 작용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제 기능을 하려고 하면은 산소나 영양소와 같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산소는 호흡을 통해서 폐가 얻고 영양소는 먹고 마신 음식물을 통해서 소화기관이 얻습니다. 이렇게 얻은 산소와 영양소는 혈액중에 실려서 심장이 온몸으로 보내주고, 작용을 마친 혈구나 대사산물, 전해질 등은 신장에서부터 걸러져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런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 뇌이고요. 여러 장기 중에 한 곳에만 이상이 생겨도 건강상에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장기들이 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결국은 내 몸을 내 뜻대로 움직여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거나 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요양병원에서 환자분들의 중등도를 나눌 때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중시합니다. 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들을 살펴보면은 식사나 대변, 소변, 옷을 입고 벗고 그 외에 개인위생에 관한 문제들을 얼마나 혼자서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자신의 몸이 얼마나 뜻대로 잘 움직이는지 살펴보는 건데, 이게 잘 안 될수록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는 이 평가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골격 이상이 생기면 일단은 아픕니다. 목이나 어깨, 허리의 통증은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이상 신호입니다. 이 부위에 이상이 있으니까 조심을 하거나 치료를 해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근골격 질환은 왜 발생할까요? 무슨 일이든지 그 원인을 알아야지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외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근골격 질환의 원인은 힘입니다. 사람은 늘 중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그 속에서 체중이 있는 내 몸을 움직이고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때 그 힘을 내거나 버티는 것이 근골격, 그러니까 뼈, 관절, 근육의 기능입니다. 아픈 부위는 특정한 힘이나 특정한 움직임에서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덜해집니다. 허리 디스크를 보면은 보통 오래 누워있은 이후에 아침 일어날 때, 혹은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을 때, 허리를 숙일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일어서서 장시간 걸으면 통증이 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근골격 질환의 원인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가 힘을 가장 효율적으로 버티고 낼 수 있는 이상적인 뼈의 정렬, 좋은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는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의 균형이 맞아야 되고, 옆에서 봤을 때 척추의 S라인이 유지되면서 귓불, 어깨관절, 고관절, 발 복사뼈 등의 정렬이 맞아야 됩니다.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는 자세에 대해서 좋은 자세란 인체 각 부분의 적절한 정렬로 손상 또는 진행성 변형의 방지를 위하여 인체의 지지 구조를 보호하는 근골격의 균형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도 다 외우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보고 읽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좋은 자세일 때는 근육이나 관절에 부담이 적고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나쁜 자세란 인체의 균형이 불충분한 상태로 지지 구조의 긴장이 증가하게 되어 불편, 통증, 변형이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자세에서 멀어질수록 근육이나 관절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고 질환이 생기기 쉽다는 뜻입니다. 외상이 아닌 만성적인 근골격 통증의 원인은 대부분의 경우 자세 이상에 의해서 특정한 부분에 과도한 힘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 이상은 평소 내가 내 몸을 쓰는 패턴과 관련됩니다. 평소에 다리를 자주 꼬아 앉는다거나 짝다리 짚는 습관이 있다거나 고개를 과도하게 숙이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습관 같은 것들입니다. 근래에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조금만 하면은 뒷목이나 어깨 쪽이 쉽게 뻐근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통증이 그리 심하지도 않고 주위에 비슷한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려고 지나가지만 이것은 일자목이나 거북목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정상적인 목뼈는 왼쪽 사진처럼 앞으로 볼록한 커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은 머리의 무게를 버텨야 되고 머리의 무게는 보통 체중의 10% 정도입니다.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의 머리 무게는 평균 6kg 내외인데 이것은 12에서 13파운드짜리 볼링공과 비슷한 정도로 생각보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목이 정상적으로 앞으로 볼록한 커브일 때 머리의 무게를 분산시키면서 가장 편안하게 지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커브가 사라진 일자목의 경우에는 머리의 무게를 분산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무겁게 지탱해야 됩니다. 근육의 입장에서 보면 근육은 2개 이상의 뼈에 붙어 있으면서 부착된 뼈를 기준으로 수축이완하면서 작용을 하는데 뼈의 정렬이나 위치가 바뀌면은 근육 운동의 방향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목일 때 뒷목이 쉽게 뻐근한 것입니다. 목뼈 관절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정상에 비해서 일자목일 경우 후방으로 미는 힘이 커지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면은 목뼈 사이의 디스크가 후방으로 튀어나가기 쉬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목디스크입니다. 실제로 목디스크로 내원하시는 분의 사진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일자목입니다. 요약해보면 뼈, 관절, 근육, 근골격계의 기능은 힘을 내고 버텨서 내 몸의 자세를 유지하고 움직이는 것이고 자세 이상으로 인해서 특정한 부분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체로 점점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상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